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아직은 뭘 모르던 20대 끝자락. 저는 저를 열렬히 쫓아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하며 유부녀가 되었죠. 당시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환자 보호자로 몇 달간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신경외과 교수인 남편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술도 워낙 잘해서 환자들에게도 덕과 신임을 얻은 명망 있는 의사였어요. 그런 의사라는 직업과 제게 잘하는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했던 저는 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만 하더라도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남편이라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 제 기대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잘난 의사 남편을 데리고 살기에는 제 희생이 그만큼 필요했거든요.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편은 찾아오는 환자도 많고 수술 일정도 많아서 결혼한 후로도 늘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신혼을 즐길 겨를도 없이 남편 없는 빈집을 지키곤 했었죠. 의사 생활하며 바쁜 남편이 제게 결혼 후 자기 내조를 해달라며 일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제가 의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쉬엄쉬엄 하며 편하게 사는 줄 알겠지만 사실 저는 남편만큼이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위생이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런 남편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혼하고서야 알았지만 남편이 워낙에 자기 몸을 끔찍이 챙기는 타입이더라고요. 의사이니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치더라도 남편은 유독 건강관리에 진심이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에 닿는 것, 뭐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것 없이 다 따져서 신선한 유기농에 공인 인증받은 제품들로만 쓰고 매일 비타민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챙겨 먹으면서도 식단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제한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며 지냈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하니 닭가슴살 같은 건 챙겨 먹지만 삼겹살이나 지방 붙은 고기 같은 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이었죠. 거기다 식탁 위에 오르는 것들은 재료들 원산지부터 확인해서 장을 보게 하고 유통기한이 넘지 않았는데도 사온 지 며칠 지나면 먹지 않겠다며 늘 최상급 재료들로만 요리해서 상에 올리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인스턴트를 먹거나 몸에 나쁜 음식 먹는 걸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하물며 영양사들이 환자들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조리하는 병원 음식도 자기는 못 믿겠다며 제게 시켜서 도시락을 싸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매일 남편 식사 준비하는 데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한테는 관심 없는지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단 관리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가끔 제가 혼자 치킨이라도 시켜 먹거나 남들이 몸에 안 좋은 음식 먹는 먹방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수준 떨어지고 천박하다며 불같이 날뛰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라서 직업병인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참다 보니 저도 그런 남편이 점점 피곤하고 짜증나기 시작했죠. 언제는 먼저 좋다고 쫓아다녀 놓고 정작 결혼하고 나니 방치하듯이 무관심해지더니 저더러 잘난 의사 남편 내조하라며 구박하며 매번 예민하게 구는 남편이 제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남편과 결혼한 게 저였으니
누굴 탓하겠나요? 그저 결혼 전에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후회하고 한탄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남편만으로도 버거운 제게 더 큰 산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홀어머니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의사로 키워내신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셨어요. 신경외과 교수하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신 건지 어머니는 다른 병원을 가셔서도 그 의사를 앞에 두고 아들이 한 얘기하며 훈수 두고 아들 자랑을 하곤 하셨는데 오죽하면 아들 자랑이 너무 심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할 정도셨죠. 그런 분이 평범한 집안에 그냥 회사 다니던 며느리가 성에 차실 리가 없으셨는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참 싫어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극심하신 분이라 아들이 하겠다는 결혼에 아들 고집은 꺾지 못해 결혼을 시키셨는지 몰라도 제가 시집간 뒤로 한동안 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앞에 두고 대놓고 무시와 구박을 하곤 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사연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짓들 저희 어머니가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도 품어보려고 많이 참고 버텼는데 참아주니 사람을 호구로 하는지 괴롭힘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할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대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 혼자 싸우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남편의 못된 시어머니까지 저는 5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버텼어요. 그래도 이왕 한 결혼이니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수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도 남편은 수술이 길어지거나 응급이거나 하는 이유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보통 교수까지 되면 당직은 안 선다고 하던데 남편 과에 사람이 없는지 당직 근무까지 서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잦아졌죠. 병원 일로 바쁜 남편 배려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곳에 신혼집을 잡았는데도 집에 한 번 오지를 않으니 저는 남편 얼굴 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의사가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며 낯선 카톡이 날아왔더라고요. 저장된 이름은 땡땡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동료 교수들끼리 그 새벽에 무슨 사담을 하는 건지 뭐해? 오빠 차? 내일 재미있겠다. 벌써 보고 싶대. 하면서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었죠. 그걸 보게 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코 골며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의심을 품고 밤을 꼴딱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바쁜 사람이 바람필 여력이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사람을 착각해서 카톡을 잘못 보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싶었죠. 그런데 몇 번을 곱씹고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제 의심은 점점 커졌고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겨우 물어봤더니 남편이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감히 제 주제에 자기 핸드폰을 뒤져봤냐느냐면서 말이에요. 당신 어제 누구 교수라는 사람한테 문자 왔던데 근데 대화 내용이 좀 그렇더라? 그 밤에 보고 싶다 자냐 하는 건 뭐야? 그렇게나 친한 사이야? 너 설마 내 핸드폰 뒤져봤어? 누가 내 핸드폰 건드리래? 이 사람이 보자니까 어디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너 미쳤어? 왜 냈다 화를 내?
내가 뒤져본 게 아니라 화면에 떠서 봤어. 숨기려면 제대로 숨기던가. 너무 대놓고 보란 듯이 떠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당신 정말 뭐 캥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캥기긴 뭘 캥겨. 그냥 동료랑 대화 나눈 거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별거 아닌 동료 사이에 오빠라고 하고 그러냐고. 워낙 격 없이 친해서 그래. 학교 선후배 사이였으니까 오빠라고 할 수도 있지. 오래 알고 지내고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 그 정도 친하게 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집구석에만 있다 보니 의부증이라도 생긴 거야 뭐야? 하루에 수술만 몇 건이라 쉴 틈도 없는 사람한테 뭐? 바람을 피느냐고? 당신 드라마 좀 그만 봐. 하여간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순 젖단 생각밖에 못하지.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 화내는 거 보니 더 이상하네? 출근길에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중요한 수술 있는데 너 때문에 컨디션 나빠서 실수라도 하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런 거 물을 자격이나 있냐?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지. 하여간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있으면서 남편 내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남편은 온갖 꼬투리를 잡고 되려 제게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땡땡 교수라고 저장된 걸 보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구나 싶은데 그러니 바쁜 와중에 둘이 붙어 먹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집 남자들 바람 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설마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던 터라 제가 받은 충격은 꽤 컸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도움이라도 얻을까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근데 요즘 그이가 좀 이상해요. 며칠 전에는 웬 여자한테 이상한 카톡까지 날아오길래 물어봤더니 과하게 화를 내고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니, 얘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우리 아들이 잘도 그런 짓을 하겠다. 범준이 걔가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양반 같은 아이인데 어디 바람을 핀다니? 그리고 설령 진짜로 바람을 핀다고 한들 그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더러 남편 바람을 이해해 주라고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너 같은 거랑 사는데 아무리 우리 범준이라고 눈 안 돌릴 수 있겠냐? 너랑 5년이나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지 뭐. 이혼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것을 무슨 불만이 많아? 너 설마 범준이가 바람 났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알았어?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네요. 지금 진심으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참고 살으라고요? 제가 왜요? 제가 이 집에 팔려왔어요? 아니면 빚을 졌어요? 제가 왜 남편 바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데요? 뭐야, 그럼 뭐 니깎게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도 없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실 자격 없다는 거죠. 애초에 이 결혼 누구 때문에 한 건데요? 제가 아니라 아드님이 저 좋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도 7살이나 많은 남편 우직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온갖 까탈에 예민 떠는 거 보고 얼마나 속았다 싶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왕 한 결혼이니 애써 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세요? 이게 진짜 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이년아, 네가 뭐가 잘났어? 우리 아들은 의사 교수인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더러 속았다 마다야? 어머니한테는 의사 아들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냐 이년아, 너 그리 귀하면 니네 집 가서 살던가. 아주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야말로 땡큐죠. 남편 수발에 어머니 심부름까지 하느라 몸이 축 났는데 휴가 주셔서 감사하네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일하더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무조건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깨끗해서 바람 필 일 없다느니 설령 바람을 피더라도 제가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며 저를 남편에게 딸린 몸종 마냥 말을 하시는데
어쩜 사람들이 이러나 싶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그리 참고 사는 며느리는 아닌지라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드렸더니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그렇게 난리 피고 싸우니 시모가 제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며 덕분에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생기며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평소 아들 따라 자기 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기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저도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고령이라 건강이 걱정될 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요즘 60대면 노인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다행히 같이 계시던 이웃분이 바로 신고를 해주셔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그곳에서 종합검사를 받게 되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 쓰러졌다고 온 병원 식구들 들들 볶으며 난리 피는 꼴을 보고 있었죠. 빨리 결과 가지고 오라고. 무슨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선생님, 어머님 지금 검사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걸리는 건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선 진정하시고 기다려 보시죠. 진정하고 자시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나한테 바로 콜 넣어요. 아무리 제 가족 걱정이 되어 그런다지만 그래도 대학병원 교수라는 사람이 제자들, 직원들 앞에서 진상 보호자처럼 난리를 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니 괜히 옆에 있던 제 얼굴이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언제는 자기 입으로 환자 보호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흥분하고 화만 낸다고 미개하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더니 정작 제 일이 되니 남편도 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검사를 받으셨고 의사 가족 덕인지 하루도 걸리지 않아 검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지 어머니가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담당 선생님이 신장 이식 이야기까지 꺼내시는데 그 얘기에 저나 남편이나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아들을 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그 지경이 되었을 줄은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의사 아들 등에 업고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처럼 활개치고 다니시던 분이 대체 어쩌다 만성 신부전에 걸리셨는지 저로서도 의문일 수밖에 없었죠. 만성 신부전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온 거 맞아? 우리 엄마 평소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하시는데. 아이고 그럼 나 죽는 거냐? 범준아, 이 엄마 이제 죽는 거냐? 죽긴 뭘 죽어. 아들이 의사인데 부모가 죽는 게 말이 돼? 그나저나 엄마 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거 맞아? 만성 신부전이 올 때까지 증상 없는 게 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어? 일찍 이상을 알았으면 상태가 이 지경까지 될 리는 없었다는데 검사하신 의사 선생님도 남편더러 어머니 몸에 이상이 있던 걸 몰랐냐고 당황하며 묻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평소 의사 아들 따라 몸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챙겨 먹던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며 점점 기력이 딸린다 싶었는지 아들이 갖다 주지 않은 건강식들을 따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홈쇼핑에서, 다단계에서, 동네 지인들 통해서 여기저기서 몸에 좋다는 즙이란 즙은 다 찾아 드셨더라고요. 애초에 즙이라는 게 간과 신장에 안 좋은 건데 시어머니는 좋다고들 하니 건강해질 줄만 알고 그 즙들을 열심히 챙겨 먹었던 겁니다. 그 온갖 즙들을 하루에 몇 개씩이나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소변색이 이상하기도 하고
소변이 잦기도 했는데 그걸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줄을 모르고 집 때문인 줄만 알고 저희에게 따로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찍 증상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이 만성 신부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신부전이 생긴 것이 꼭 집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친 건 맞는 듯 했죠. 혹시나 제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신경 썼더라면 눈치채고 신경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혹시나 몸에 좋은 것 저랑 나눠야 할까봐 제가 갈 때마다 꽁꽁 숨겨두셨고 근래에는 제가 남편 문제로 시어머니와 싸우고 시댁의 발길을 끊어 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마누라 뒤통수 때리고 바람 피느라 바빴던 건지 시댁에 통 찾아가지를 않아 몰랐던 거고요. 결국 시어머니 혼자 건강 챙기려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던 건데 그렇다 보니 시모나 남편은 남 탓도 못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범준아, 그럼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거 신장 이식 받으면 나 살 수 있는 거냐? 그건 그렇긴 한데 이식이 쉬운 일도 아니고 나도 몰라.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모르면 누가 몰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식하면 살 수 있다며. 너 여기 병원 의사 아니냐? 네가 손 쓰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라고 장기 구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지금도 투석 받으면서 신장 이식 기다리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신청해서 당장 이식자를 어떻게 찾아? 거기다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요새 병원 오는 것도 꺼리는 추세인데 장기 이식 받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럼 나 죽는 거냐? 이 엄마 죽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이야. 아이고, 나 이대로는 못 죽는다. 일찍이 남편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호강한다 싶은데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러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래? 아들이 의사인데 자기 엄마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나도 정말 죽고 싶다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나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나 살고 싶다 아들아. 범준아, 이 엄마 좀 살려다오. 너도 나 죽으면 제명에 못 살 것 아니냐. 내가 생떼 같은 내 아들 두고 어떻게 죽어. 남편 말대로 장기 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 시어머니 순번이 언제쯤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의사라고 이식 순서를 땡기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동안 의사 아들 뒀다고 자기가 의사라고 온갖 병치레는 다 피해가는 것처럼 굴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닥치니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시모에게 괜히 언성을 높이고 시모는 죽고 싶지 않다고 엉엉 우는 통에 저는 말 얹을 틈도 없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직 한창 나이이신데 고생하셨던 만큼 의사 아들 덕 보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시더니 100세 시대에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되죠, 어머니. 너는 지금 누군 놀리니? 그딴 말을 위로라고 하는 거야? 누군 죽고 싶어서 이래. 이식이 어렵다잖아. 그런 소리 할 거면 입이나 다물어라. 범준이 너는 얘를 왜 데려왔니?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사람 짜증나게 시리. 당신은 걱정이 되긴 되는 거야? 엄마 심란하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걱정되면 진작 신경 쓰지 그랬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사정에 위로를 꺼냈더니 제 위로는 필요가 없으신지 시어머니가 딱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람난 남편의 못된 시무라 그래도 같이 한 정이 있어서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와 걱정을 해줬더니 사람이 위로를 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죠. 하물며 옆에 있던 남편마저 제가 객식구인 것 마냥 신소리하지 말라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남편놈 그따위 말본새는 하루 이틀도 아니었지만 이제 아쉬운 사람이 나도 아닌데 둘이서 여전히 저를 갈구는 게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이렇게 말을 꺼냈죠.
그래, 정 걱정되면 이식이라도 해주던가. 말뿐인 위로 따위 필요 없다. 그럴 것도 아니면서 괜히 걱정하는 척은. 어머니,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식해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죠. 저를 뭐로 보시고.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 신장 이식해주겠다고? 그게 참말이야? 네가, 아니 우리 며느리가 나를 살리겠다는 말이니? 아직 검사는 안 받았지만 검사 결과가 맞으면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언제 이식이 될 줄 알고 마냥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시면 저도 못 견디죠. 뭐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랑 맞는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다니 나 정말 감동이야.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감동은 무슨. 어차피 당신도 검사 받아볼 거 아니야? 우리 둘 중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나 해야지 뭐. 그렇지. 나도 당연히 검사 받아야지. 그런데 꼭 가족관계라고 맞고 그런 건 아니라서 내가 안 되면 당신이라도 맞으면 좋은 건데 아무튼 당신이 그런 결정 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당장 검사 받아보자. 콩팥이 2개라고 하지만 장기 이식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신장이 2개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고 수술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거기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신장 이식을 해주고서 부작용을 겪기도 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족 이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피를 섞은 가족들 간에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사실은 병원에 있을 남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이식을 해드리겠다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말하지 못한 신장 이식을 며느리인 제가 하겠다고 먼저 말하니 남편도 시모도 제 말에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고부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시모가 저한테 잘해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감동받았다며 고마워하는데 다행이다 싶었는지 평소엔 뭐 시키는 건 바로바로 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 누구보다 빠르게 적합성 검사 일정을 잡아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이식에 적합할까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맞는 사람이 없어서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 쪽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적합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저 말고는 시모를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셈이었죠. 그렇게 제가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랑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서둘러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게 고민할 여유를 줄 생각이 없는 건지 당장이라도 수술 날짜를 잡자고 마음이 급해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키려고 안달이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 달의 말미를 두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기에는 제가 그 사이에 할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 눈치를 보며 이해를 해주는 척했고 한 달에서 하루도 더 못 기다린다는 듯 딱 한 달 되는 날에 수술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 일정과 제 사정을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신장이식이라니. 아니 이 서방은 뭐하고 네가 그걸 해줘. 신장이식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러던데. 니들 부부 사이에 아직 애도 없는데 이식해줬다가 괜히 뭔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이도 검사해봤는데 남편은 안 맞고 나밖에 방법이 없대. 그렇다고 그걸 홀랑 해주겠다고 그래? 아니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너희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도 않잖아. 아 말 맞다. 나 사돈이 너한테 잘해주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하지. 맨날 의사 아들 자랑만 하고 내 딸 무시하더니 이럴 때는 또 며느리 도움 받겠대? 너는 네 시무랑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못 살겠다고 난리더니 갑자기 무슨 효부 행세야? 너 이런다고 그 집에서 알아는 줄 것 같아? 고마워하는 거야 잠깐이지. 이래놓고 나중에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사돈도 참 너무하시지. 그걸 또 덥석 받겠다고 하디? 살 만큼 사는 양반이 한창인 며느리 신장이 탐이 날까? 그러게 진짜 염치도 없지. 나한테 그따위로 했으면서 그걸 덥석 받겠다고 하더라? 남편은 신나서 당장 수술 날짜 잡자는 거 내가 겨우 미룬 거야. 그러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라도 바뀔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그동안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던 인간이 요즘에는 내 비위 맞춘답시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내 눈치도 본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내가 못된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사위 사정이 어떻든 그 집 사돈이 죽던 나는 내 딸 걱정이 먼저야. 내가 사돈 상황이라 그래도 나는 사위나 자식한테 신장 받아서 명줄 늘릴 생각은 못할 텐데. 근데 어떻게 며느리 신장을 달라 그래? 영애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응? 역시나 절 걱정해주는 건 저희 엄마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며느리 예뻐하지도 않던 시모한테 뭐하러 콩팥을 떼어주냐며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게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이시겠죠. 저희 엄마가 당신이 아프셔도 저한테 신장을 받지 못하실 거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절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만큼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역시 내 걱정하는 건 엄마밖에 없구나? 알았어. 엄마 말 들을게. 뭐야, 너 정말이야? 정말 안 하겠다고? 사실은 처음부터 해줄 생각 없었어. 내가 미쳤어? 미워 죽겠는 시모한테 무슨 내 장기를 떼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소리는 왜 했어? 너 아니면 너희 시모 죽을지도 모른다며. 그 여자 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남이들 사이인데. 너 설마 이서방이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했던 건 다 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남편놈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고부터 당연히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혼을 앞두고 뭐하러 미운 시모에게 제 장기를 떼어주겠어요. 제 속을 모르는 그 인간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남의 귀한 장기를 받아먹으려고 하다니 용궁에 끌려가던 토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었죠. 어차피 이식 안 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그 인간들에게 미안해할 마음은 좁쌀만큼도 없으니 이것보다 더한 복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남편 외도 증거를 잡아 이혼을 한다고 한들 재산 분할의 위자료 정도가 끝일 텐데 돈만 받고 헤어지는 건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이혼하면 그 집 식구들이랑도 끝인데 시모에 대한 복수는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참에 시모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고 하필 제가 적합하다고 나오니 저로서는 하늘이 제게 복수의 기회를 주셨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날 전까지 이혼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 복수로 끝맺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엄마는 저의 이혼 결심에 놀라셨지만 그동안의 일을 전부 들으시고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뭐? 이서방이 바람을 폈다고? 아니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을 봤나? 그놈 자식 언제는 내 딸 달라고 내 앞에서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뒷방에 두고 딴 년을 만나고 다녀? 그녀는 뭐하는 년이라니? 어떤 년인지 내가 가서 아주 머리채를 잡아채야지. 같은 병원 일하는 의사래. 옛날에 같은 학교 선후배였다는데 그 여자가 작년에 남편 일하는 병원으로 왔더라고. 학교 다닐 때 서로 좋아했던 건지 뭔지 몰라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고 붙어 지내다 보니 눈이 맞은 거지 뭐. 어쩐지 바쁜 병원 생활 중에 어디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나 했더니 등장 밑이 어두웠더라고. 너는 열받지도 않니? 그런 말을 뭐 그리 담담하게 해? 열내면 뭐해.
나도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헤어질 사이라고 하니까 화도 안 나는 거 있지. 끼리끼리라고 바람핀 연놈들끼리 붙어 살라고 내가 비켜줘야지 뭐. 꼭 그거 아니라도 남편 놈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속 시원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놈들 욕해주는 것도 아깝지. 쓰레기 같은 것들은 지들끼리 섞이라고 하고 너는 이혼해서 광명 찾아. 요즘 세상에 이혼했다고 못 살겠니? 너는 더 어리고 잘난 놈 만나서 더 잘 살면 되지. 의사 사위? 이제는 저도 안 갖는다 그래. 그렇다고 나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끝내야지. 어디 지들이 무시하고 갈구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에 웃는 놈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러려면 엄마가 날 좀 도와줘야 해. 뭐든 시키기만 해라. 엄마가 지옥까지 쫓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너 도와야지.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엿먹이기 위해 엄마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식수술 직전까지 조용히 이혼 준비를 끝마치고 수술 직전에 도망 나오는 계획을 말이죠. 이식받아서 새 생명 얻을 생각에 수술대 위에서 싱글벙글 할 시모가 직전에야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망연자실할지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달 사이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 결국 수술 당일 날이 되었죠. 그동안 수술 날이 다가올수록 제 눈치 보면서 잘해주는 남편을 보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었는데 수술 당일이 되니 오늘 일로 난리날 시댁 상황이 예상되어 도저히 웃음이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이 되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뭘 하는지 시모랑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쯤 시모도 링거를 꼽고 있어야 할 텐데 돌아다니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 엄마를 병실에 두고 나가보니 수술방 앞에 남편과 시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시모와 남편이 워낙에 끼리끼리라 시모도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있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셋이 다정하게 있는 꼴을 보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난 적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힌데 자기 엄마 신장 떼주라고 마누라는 병상에 눕혀놓고 내연녀랑 시모까지 속닥거리는 꼴에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몰래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한테 수술 잘 받으라고 안부라도 전하러 온 줄 알았죠. 아유, 바쁠 텐데 여기는 뭐하러 왔어? 나 수술 때문에 걱정해서 온 거야? 그럼요. 어머님 수술하시는데 제가 와봐야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보조라도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인사라도 드리러 온 거예요. 아진이가 이렇게 마음이 깊고 착해, 엄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범준 씨나 저나 이 병원 의사인데 당연히 어머니 최고로 대우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수술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받으세요. 그럼 내가 그런 걱정은 안 하지.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의사인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니? 그래도 아진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한시름 더 놓겠구나. 아진이 너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내가 요즘 네 덕에 웃는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널 왜 미워하겠니? 니들 둘이 진작에 인연이 되었어야 하는 걸 돌고 돌아서 안타까울 뿐이지.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우리 범준이 짝은 아진이 너 하나뿐이다. 나는 쟤를 내 며느리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뭐로 비교해도 우리 아진이가 훨씬 낫지. 아무쪼록 이번에 수술만 끝나면
범준이 너 얼른 이혼하고 아진이랑 둘이 새 살림 차릴 준비해라. 아유, 둘이 같은 병원에서 의사 일하니 얼마나 좋니? 서로 힘들 때 도움도 되고 나도 이렇게 도움받고 말이야. 아들이 의사인 것도 복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의사라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건데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결혼식 보고 손주들까지 보셔야지. 지들끼리 하하호호 떠드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시무는 이미 그 여자를 자기 며느리 삼았는지 의사 며느리 들여 행복하다며 희죽거리고 있고, 남편은 이미 식장이라도 잡아놓은 것처럼 당장이라도 새 출발을 할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들이 저한테서 신장을 받아가고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을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제가 복수를 할 생각이었으니 신장 이식은 하지도 않을 거지만 저것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걸 들으니 저도 모르게 머리로 피가 올라 당장이라도 그것들 머리채를 잡고 싶더라고요. 그대로 당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나를 등쳐먹을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열받아서 배알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놈이 쓰레기라 생각은 했어도 저 정도로 재활용이 안 될 개 쓰레기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몇 년간 산 정, 눈꼽만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원래는 수술방까지 들어가서 시모가 마취에 잠든 뒤에 도망치려고 했지만 순간 너무 열이 받아 링거가 꼽힌 것을 그대로 들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가 들었다는 걸 알고 그것들이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여보, 누워있지 않고 여기 왜 나왔어? 니들이 그럴 줄 알았지. 이 미친 것들. 감히 내 신장을 빼먹고 팽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 적당 모의를 해도 정도껏 했어야지. 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아. 당신 설마 우리 얘기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어?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왜? 내가 들으면 안 될 말이었나? 그랬으면 다른 데서 떠들던가. 수술방 앞에서 보란듯이 셋이 떠들고 있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신장 이식이고 뭐고 오늘 수술 없는 줄 알아.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해라. 여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셔. 이 병원 의사라면서요. 그래서 둘이 그동안 병원에서 붙어 먹은 거 나도 다 아니까 답답하고 헛딱지 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얘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며느라, 너 왜 이러니? 그래서 너 정말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럼 나는 죽으라는 말이냐? 당신 목숨을 왜 나한테 구걸해요? 당신 며느리 이제 그 여자라면서요. 나 같은 건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그럼 신장 이식도 당신 며느리한테 받아야지. 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나한테 그러실까? 왜? 그 여자는 이식이 안 맞대? 아니면 귀한 의사 며느리라서 그 여자 콩팥은 못 빼먹고 내 콩팥 탐내는 건가? 나한테는 이런 치욕을 주고 이혼시키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훔쳐가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제발 수술만 해줘, 응? 너 바람 피고 다닌 거 진작 알고 있었어. 같은 병원인 것도 알고 있었고 네가 나보다 잘났다 하더니 내가 그렇게나 등신인 줄 알았어? 그럼 어디 내가 어떻게 하려나 기다려봐. 당신 엄마는 곧 죽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려나?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했어. 너한테도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이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 너 없으면 죽을 목숨 아니냐. 수술만 해주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러니까 제발 수술만 받자, 응? 그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여보, 제발. 당신 아니면 우리 엄마 죽어. 제가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니 뒤늦게서야 그것들이 제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보는 척 하는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뒹굴며 살려달라 빌더군요. 내가 들은 말이 있고 그동안 당한 일이 있는데 겨우 그 정도로 동정을 사려고 말뿐인 사과를 하며 수술을 해달라며 사정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목숨이 나한테 달린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를 바보 취급하려 했다니, 그동안 그 인간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등신 취급해왔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꼬락서니들이 참 구차하고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죠. 결국 수술은 파토났고 그 후 저는 준비했던 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남편의 외도 증거들로 다행히 소송은 어렵지 않게 풀려가고 있었죠. 물론 고집 센 남편놈이 저한테 한 푼이라도 덜 내어주겠다며 비싼 변호사를 썼다 들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쉽게 손해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재산 분할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녀에게는 따로 소송을 걸어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불지른 대가가 겨우 3천만 원이라는 건 우스웠지만 그것만 해도 제가 최대로 받아낸 거더라고요. 법이 원래 그렇다니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저의 복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병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두 년놈이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들과 함께 그것들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러운 족속들인지 낱낱이 적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병원에 알렸습니다. 평소 병원에서는 성인 군자처럼 굴던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까발킨 거죠. 그러자 제가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수 댓글들이 달리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가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모두 볼 수 있는 게시판이었거든요. 그렇게 병원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남편이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느니 마느니 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초범인 저는 벌금형이 끝일 텐데 얼굴에 똥물 묻은 그것들은 더 큰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그런 일로 병원에서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인간들이 오래오래 그 병원에서 일했으면 싶었네요. 그래야 그 인간들 오랫동안 추문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소송장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무슨 일인지 전 남편에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시모가 죽고 남편이 그 사이 상중이라 많이 바빴던 거였어요. 저한테 이식받지 못해 신장투석하며 이식을 기다리던 시모가 투병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정신이 없어 연락이 없었던 거죠. 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하기에 얼마나 오래 사시려나 했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떠나버렸네요. 의사 아들에 의사 며느리까지 생겼다고 덩실덩실 좋아하더니 그 잘난 의사들도 별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전 시모와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거기까지였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떠올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난 의사 남편이랑 이혼했다며 저를 미련하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의사 남편과 시모의 구박과 등살에 시달렸던 그때보다 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남자에 얽매여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